세월호 참사로 많은 분들이 슬픔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도 하루 5명 이상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참 위험한 대한민국의 민낯이죠. 마침 오늘이 또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어서 이 산업재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특히 요사이는 이 산업재해의 하청화라는 단어까지 사용됩니다. 대기업에서 위험한 일들을 또 주로 하청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하청업체에 의해서 그렇게 산업재해가 많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하청업체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소속되어 계시고 또 산재 사고를 당하신 그런 전동석 씨를 먼저 전화로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자, 전동석 씨. 네. 예. 예, 안녕하십니까. 그 현대중공업 이제 조선업체인데요, 그죠? 그렇죠. 그 하청업체 어떤 일을 하는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계셨어요? 그 도크장에서 건조부라고 하면은 선체의 옆구리 부분을 결합하는 부분이죠. 예, 거기서 그라인더 작업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글라인더라면은 철판을 이렇게 가는 작업?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래요. 그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2011년도 6월 달에 예. 와이퍼 사이와 그 구조물 사이를 지나가다가 통과하다가 예. 몸통이 끼어가지고 몸통이 끼면서 빠져나오려다가 팔마저도 끼어가지고는 팔이 뒤로 젖혀지면서 꺾였죠. 꺾이면서 예.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상완 이두근 파열 뭐 이런 등으로 해서 진단을 받고 예. 8월 23일 날 수술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산재 신청을 하였더니 예. 산재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예. 면직 통보서를 회사에서 날렸죠. 면직? 예, 그러니까 퇴사 통보서. 그래서 회사의 그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3개월 이상 휴직 처리는 되지 않으니 회사 사규가 3개월 이상 휴직 처리는 되지 않으니 퇴사시키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은 산재 승인이 날 때까지만이라도 그렇죠. 기다려달라 하니까. 예.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이 작업하다가 파이프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깨가 꺾여서 어깨 근육에다 파열된 그런 사고인데 이걸 회사 측에서는 산업재해라고 인정을 안 한 겁니까? 산업재해 그 관계에서 또 아주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요. 예. 조선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깨에 부딪히고 또 평소에도 일을 좀 무리하게 하다 보면 어깨가 뻐근하고 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거는 개인 질병이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서 그러면은 근골격계 주장을 하자 해서 근골격계로 산재 승인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골격계 산재 승인은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이제 회사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3개월 이상 휴직이 안 되니 퇴사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재 인정은 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기를 그러면 노동자 신분을 회복해주겠다. 그 약조를 받고 그래 이제 산재 승인을 또 받고. 산재 승인은 받아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을 하고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더 있었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은 회사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 발급이 있는데 말로만 노동자 신분을 회복시켜줬지. 출입증 발급에 대해서는 아직 그대로 출입증 발급을 죽여버린 거죠. 말소시킨 그대로 놔둔 거죠. 그러면 출근을 못했단 말이에요, 계속? 아니요. 산재 기간 중에. 그러다 보니까. 산재 기간 중에 그러다 보니 출근을 못하니까 출입증 발급 기준으로 산재 기간 중에. 연말 성과금, 그 다음 하기 휴가비, 귀향비,
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급을 받지 못했죠. 월급은 받으셨고요? 그렇죠. 산재 기간 중에 월급은 이제 그 나오는데, 금액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그나마 우리 전동석 씨는 그 산재 신청을 해서 산재 승인을 받으신 경우인데 그 사이에 이제 그 해고에 그 위협을 당하시고 실제 해고 당했다가 그나마 또 그렇죠. 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진 그런 케이스인데 주변에 이런 그 산재 신청 하려고 그래도 혹시 해고 당할까봐 못하는 이런 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까?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아는 상식은 회사가 산재 건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은 원청구와 재계약을 하는데 불이익이 제일 먼저 앞장서고 그렇겠죠. 예. 그다음 또 노동부의 특별 안전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생산에 지장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산재로 처리하지 말고 그냥 그 뭐 개인 질병이나 이런 걸로 처리해라라는 식으로 계속 압력을 넣는 거죠. 그렇죠. 그거 money 압력이죠. 예. 그리고 산재 신청하려고 그러면 해고 협박하고 이런 거군요. 아니면은 회사가 치료를 해줄게. 회사 돈 가고. 치료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당신네들은 만약에 이 진단이 6개월 진단이 나면은 회사가 치료해주는 과정은 한 3개월 정도 치료하고는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힘안들은 청소라도 하자 하면서 야금야금 해서는 이제 현장에 일을 시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는 거고. 네. 그렇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현대중공업 합청업체 소속 이 전동석 씨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자, 이 자리에 지금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무사 최승현 정책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최승현 노무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이 4월 28일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에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4월 28일이 그런 날이 됐습니까? 1993년 4월 28일에 태국에서 심슨 인형을 만드는 공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188명의 노동자가 불에 타서 죽었는데요. 아이고. 사장이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갈 거다 이렇게 해갖고 문을 밖에서 잠가놨었던 것이죠. 그래갖고 많은 노동자들이 그렇게 죽게 된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1996년에 세계 산재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열렸고요. 현재는 약 110개국에서 10,000건 이상의 그런 행사가 열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때마다 대통령이 담화문도 발표하고. 알겠습니다. 1993년 4월 28일 태국에서의 화재 사고 이걸 기리기 위한 거로군요. 그렇죠. 그런데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 평균 5.3명?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게나 많습니까? 그럼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이게 OECD 국가 중에 세계 1위입니다. 참나. 다른 나라들은 어느 정도인데요? 산재가 제일 안 일어나는 나라가 영국이라고 보는데요. 영국은 10만인으로 따지면 0.7명이에요.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바로 그 뒤에 2등으로 있는 데가 2010년 통계에는 터키인데 12.9명이에요. 우리나라는 24.5명인데. 10만 명당? 10만 명당. 그런 거죠. 우리가 24. 몇 명? 24.5명인데요. 터키가 12.9명. 멕시코가 11명.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1등이고 2등에 비해서도 우리가 2배나 많다. 그렇죠. 이거 압도적인 1등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영국은 10만 명당 0.7명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영국 사람보다 일하다가 죽을 확률이 30배나 더 높은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좀 많이 줄어들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이런 통계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이런 통계는 계속 내고 있었던 상태인데요. 우리나라 산재는 2000년대에는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작년 올해는 통계에서 사업장 외의 사망자를 빼는 방식으로 해갖고 산재율이 줄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었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인 거죠. 2000년대가 대략 10만 명당 한 25명 계속 비슷한 수준이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90년대, 80년대는 그거보다 더 많았었어요? 더 많았죠.
그러니까 그나마 줄은 게 이 정도다 아직도. 그 추이로 보면은 98년부터 쭉 올라가다가 2004년부터는 조금씩 내려가요. 그런 상태고 그래서 그 사망자 수가 1년에 2,000명을 좀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아무래도 건설업? 그렇죠. 건설업이 제일 많죠. 제일 많고. 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제조업이 많습니다. 제조업. 네. 근데 이제 사망자 수로 따지면 이제 건설업이 우월하고요. 네. 그리고 조금 아까 저희가 그 하청업체에서 이제 산재당하신 분 연결을 해서 들었습니다만은. 네네. 요새는 산재의 하청화라는 단어도 쓰인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위험한 일들은 주로 또 하청업체들을 시키게 되고 거기서 더 많은 산재가 나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하청업체들은 또 영세하고 소규모일 테니까 안전관리 문제가 더 소홀할 것이고 좀 그런 악순환인 거라고. 예,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제 하청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건설 같은 경우에서 다단계 하도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공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장도 다 하청으로 가고 그 뭐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마찬가지로 가고 유해 물질을 다루는 데들도 이제 다 하청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의 안전에 대한 것들을 다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뭐 사망 사고가 아닌 부상으로 치면 또 훨씬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게다가 조금 아까 우리 전화로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그 산재로 처리하지 말아라. 그냥 회사가 치료비 줄게. 이렇게 하고 제대로 치료도 못 받게 하고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산재로 인정된 부상자보다도 그렇게 신청하지 않은 실제 산업재해는 더 많다고 봐야 되죠. 예, 더 많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은 노동부에서 이제 발표한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손상으로 산재보험을 받아야 될 환자 수가 1년에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산재보험을 받는 환자 수가 7, 8만 명 정도 된다고요. 말하자면 90% 이상이 산재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근로복지공단이 그 산재보험료 걷어갖고서 지급한대잖아요. 근데 거기가 지난 5년 동안에 5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산재로 처리해야 할 걸 자꾸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하청 노동자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산재 신청을 하면은 잘릴까 봐. 그러니까요. 아까도 그 전화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무슨 불이익이 갈까 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산재를 신청하면은 회사에서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안전보건을 잘못했지 이런 반성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선 산재 신청 자체를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 때문에 90% 이상이 신청조차 안 한다는 얘기인데 신청을 해서도 또 인정받기도 어렵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산재 인청 절차가 무척 복잡하기도 하고요. 사실 근데 사고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질병 같은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근데 사고에도 문제가 된 케이스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년에 한 노동자가 탈의실에서 쓰러졌어요. 너무 과도한 노동을 한 다음에 쓰러졌거든요. 그러면 바로 119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트럭에 데리고 가서 병원에 갔더니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119를 부르면 그 기록에 남기 때문에 산재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맞아요. 이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울산에서 그 산재 은폐에 관련된 얘기들이 이슈가 많이 되고 기억납니다. 그냥 회사 차로 그냥 병원에 데려가서 일단 어떻게 치료를 하고 산재 아닌 걸로 처리하려고. 그런 일들이 사실 현장에서 비일비재한 거죠. 왜 이렇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듭니까? 이게 결국 개선되지 않는 핵심 이유는 뭐 처벌이 미약해서입니까? 어떤 겁니까? 처벌도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솜방망이 처벌 이렇게 하는 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재 처벌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1억 원 이하의 처벌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벌금형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실형을 사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1, 2, 3심까지 갔을 때 실형을 사는 경우들이 거의 없고 그 예전에 다 벌금형이야 이거죠? 그렇죠. 벌금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벌금 액수가 예전 2000 화재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40명 정도가 이제 죽은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벌금이 2천만 원이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당이 50만 원인 거죠. 아이고.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한 사람 죽었을 때에 처벌한 게 6억 9천만 원이 됐어요. 1인당.
한 명이 죽었었던 거.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1380배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1995년 미국에서 삼성중공업 괌 지부격인 곳에서 한 명 한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벌금이 내려진 게 92억 원이 벌금이 내려졌어요. 아. 한 명에 대해서. 아하. 그러니까 이건 미국 재판부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40몇 명 죽었는데 2천만 원. 그렇죠. 네. 참. 법이 일단 너무 약하군요. 1억 원 이하 이렇게 딱 상한선이 정해져 있군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아까 실형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랬는데 거의라는 게 몇 퍼센트 정도는 그래도 뭐 처벌받습니까? 몇 퍼센트라고 하면 꼽을 만한 숫자들이 별로 없고요. 예. 네, 지금 현재 그럼 뭐 하여튼 거의 다 벌금형이다. 예, 이렇게 그렇죠. 말하면 되는군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 수준 이렇게. 2011년에 저희가 조사했었던 자료로는 3심까지 갔을 때에 그 징역형으로 이렇게 살았던 경우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 노동부의 사례로 지금 현재 어쨌든 실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9건 주요한 사건 중에서 이제 2건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3심까지가 완결된 상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다 3심까지 가고 그렇게 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지적을 보니까 대기업에 대한 처벌은 더욱 관대하다 그러던데 그건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 제대로 이제 접근도 사실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기업들. 대기업에 대해서 더 관대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사실은. 재판부가 눈치 봐요? 대기업의 눈치를? 그리고 대형 로펌들이랑 그런 것들을 변호인을 쓰니까. 변호인을 많이 하고 그런 거죠. 사실은 이제 대형 건설 업체들이 우리나라 산재 1, 2, 3위들 뭐 이런 것 중에 다 계속 들어가요. 그렇겠죠. 그런 것은 되게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옆에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추락하는 사고 이런 사고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랑 그리고 그물망 정도만 있어도 사람이 떨어져서 죽는 그런 사고들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들조차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런 사고가 나도 처벌은 미약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기업들 처벌이 미약한 거는 알겠습니다. 대기업들이 큰 규모 사고가 나기 때문에 또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노동계에서 산재 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이걸 만들자라고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기업살인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업살인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재 사고가 기업이 살인을 한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지금 영국이라든가 호주 그리고 미국 이런 곳에서 이제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왜냐하면 처벌이 약하니까 그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그 나라들은 영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보다 30배나 더 안전한 나라예요. 노동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처벌을 해야지 된다. 처벌이 강력하니까 그렇죠. 그 처벌이 무서워서 안전관리 투자를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사고 같은 게 안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처벌을 어느 정도까지 강화하자는 겁니까? 처벌을 하한선을 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하한선을 두자. 그리고 하한선 어느 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아직 다 합의가 되고 그러진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원청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총수를 처벌해야지 하청 공장장 현장 소장 이런 사람들만 처벌이 되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하청업체긴 하지만 그 원청 회사에 들어가서 그 작업을 그 현장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관리를 원청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은. 그러면 그 원청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원청이 산재를 하면 안 된다. 산재를 하면은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런 식으로 압박만 하고 있는 거죠. 거고. 그래갖고 근본적인 해결로는 기업살인법 요거를 제정을 해서 어떻게 일하다가 죽을 수가 있느냐. 아까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거 이미 만들었다는데 거기도 법 이름이 기업살인법이에요, 아예? 영국은 기업살인법이라고 하고요.
캐나다, 호주 이런 데는 이제 산업살인법. 산업살인법. 네. 미국은 이제 노동자 보호 법안 뭐 이렇게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예, 상징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라도 이 기업 살인이라는 단어 꼭 일부러라도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원청 하청 관계에 있을 때 원청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식의 제도 개선 시급히 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최승현 노무사였습니다.